조건 연산자입니다. 이 조건 연산자 또는 사막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막 연산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항이 3개란 얘기예요. 항이 3개. 기존에 우리가 증감 연산자는 하나의 피 연산자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단항 연산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산술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항이 2개가 있어야 되며 피 연산자가 2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항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지금 배울 이 조건 연산자는 항이 3개입니다. 어째서 항이 3개인지는 우리가 한번 구조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의미로는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반환하는 연산 기호라고 하는데, 자, 연산자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게 지금 이제 조건식이고요. 뒤에 나오는 것이 실행 문장 1과 실행 문장 2입니다. 자, 각각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있는 이 조건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논리 연산자, 비교 연산자를 활용해서 특정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는 실행 문장 1이 동작을 하는 거고 결과가 false인 경우에는 실행 문장 2가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건문을 사용하기 전에 이 조건 연산자를 통해서 어떤 특정 분기를 나누어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드 하나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is 로그인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상태에 대한 값을 저장하는 변수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그래서 false라고 하면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콘솔에 이렇게 이 값이 true인지를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조건식을 만들었을 때 결과는 false입니다.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된다는 거고요. 자, 이번엔 값을 바꿔봤어요. true. 그래서 true로 바꿨기 때문에 결과는 true야 라고 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가장 첫 번째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코드로 돌아오셔서 조건 3항 연산자. 자, 이 연산자는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 반환하는 연산 값을 반환하는 연산자가 사망 또는 조건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는 이제 조건식 물음표 실행 문장 1 실행 문장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rue일 경우에 실행 문장 1이 반환이 되고요. false일 경우에는 실행 문장 2가 반환이 됩니다. 자, is 로그인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true인 경우로 해보죠. 그래서 로그 해주시고 is 로그인 이 값이 true라면 환영합니다 라고 문자를 한번 출력해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false일 경우에는 로그인을 다시 해주세요 라고 문구를 띄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 이제 웹페이지 브라우저를 한번 가보시면요. 자, 저희가 변수의 값을 true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라고 나오죠. 자, 결과가 true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반환이 되면서 결과는 환영합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값을 바꿔볼까요? false라고 정의를 하고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로그인을 다시 해주세요. 자, 이 비교 결과 값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false죠. false와 true가 같니? 라고 물어보는 이 연산자였기 때문에 결과는 false야.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 연산자를 통해서 간단한 어떤 분기를 나눠서 처리를 해줄 수 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실행 문장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어떤 실행 문장을 통해서 로직이 처리되고 결과가 실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이후에 배울 조건문을 활용하시면 좀 더 복잡한 어떤 실행 문장들을 더 추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숫자를 입력받은 후에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별하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아래쪽에 조건, 사망, 연산자, 예제라고 하고요. 자, 먼저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num이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있죠? 그래서 저희 그러면 input이라고 해봅시다. input.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받은 값을 숫자 형태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parse int를 먼저 변환해주는 기능을 먼저 사용을 해주시고 이 안에 prompt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 입력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이 구조는 지난번에도 설명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프롬프트는 기본적으로 실행이 되면 키보드 값을 입력받았을 때 어떠한 값이든 스트링, 문자열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숫자 값을 키보드로 입력을 받을 때 어떤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변환이 돼야 되잖아요. 숫자형으로. 그래서 parse int를 통해서 넘버 형태로 변환하고 저장을 해주는 실행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input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는 넘버 타입의 값이 들어있는 거죠. 자, 아래로 내려오셔서 콘솔 로그 만들어 주시고 자, input을 정의하신 다음에 자, 우리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나눴을 때 0으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1이 나오는지를 판단하면 되죠. 자, 그래서 저희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2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2로 나눴을 때의 결과가 0이라면 혹은 1이라면 이런 조건을 쓰시면 돼요. 0이라고 했을 때는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짝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반대로 1은 홀수인 거죠. 그래서 이 조건식은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뭐 나는 짝수로 비교할 것이다. 홀수로 비교를 할 것이다.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짝수로 비교할 거고요. 만약 짝수라면 써주신 변수를 작성해 주신 다음에 문자열을 붙여서 은 또는 는 해주시고 짝수입니다 라고 먼저 출력을 합니다. 자, 아닌 경우에는 이 콜론을 이용해서 input 플러스 문자를 붙여주시고 는 홀수입니다 라고 정의를 할게요. 자,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 브라우저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접어볼게요. 조금 접고 10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로 고침 다시 해서 할게요. 10 입력하시면 10은 짝수입니다. 세로 고침해서 이번엔 7을 입력을 해볼게요. 7은 홀수입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죠. 자,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는 문자열만 쓰기는 했지만 아래에 지금 저희가 문제를 푼 것처럼 변수하고도 같이 쓰실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3학년산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았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새로운 이제 문법을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이제 변수와 문자열을 같이 플러스 연산을 하면 나중에는 좀 더 이런 케이스가 많아질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코드의 가독성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문법 중에 문자열 안에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템플릿 문자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템플릿 문자열은
문자열 안에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을 의미하고요. 표기법은 이제 이 백틱이라고 하는 이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우리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탭키 위쪽에 물결 모양의 키가 하나 있죠. 그 키가 바로 백틱입니다. 그래서 쉬프트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누르시게 되면 이런 모양의 기호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문자열도 쓸 수 있고 안에 변수도 함께 쓸 수 있는 문법입니다. 자,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로그 인풋, 이번에는 홀수인 경우로 한번 식을 만들어 볼까요? 위에 있는 문장은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백틱을 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탭 키보드 위에 물결 있죠? 물결을 쉬프트를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 작성을 해주시고, 안쪽에 변수니까 인풋을 써야겠죠? 인풋은 또는 는 홀수입니다. 그리고 인풋은 는 짝수입니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은 보니까 다 문자열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브라우저 열어볼까요? 취소 누르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10 입력하면요. 자, 우리가 분명히 10을 입력했는데 여기 이제 10이 나와야 되죠. 10이 나와야 할 자리에 인풋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버렸어요. 문자가. 자, 그래서 아직 제대로 된 건 아니고요. 이 변수 부분을 중괄호로 한번 감싸주시고 중괄호 시작 부분 앞에 달러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뒷부분도 똑같이 달러,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좀 바뀌었어요. 그쵸? 자, 드디어 이제 변수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변수로. 그래서 변수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한번 저희 테스트를 해보죠. 취소 누르시고 새로 고침 다시 10 입력하시면 입력한 값이 나오죠. 다시 7 입력하면 값이 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템플릿 문자열은 기본적으로 백틱을 쓰시는데 엔터를 눌러서 정리할게요. 백틱 안에 변수를 사용해야 할 경우 달러 중괄호 그리고 변수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이제 문자열과 좀 같이 활용해서 뭔가 출력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템플릿 문자열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템플릿 문자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이제 실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오렌지를 담을 수 있는 박스의 총 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받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의 박스에 담을 수 있는 오렌지의 개수, 그리고 현재 오렌지의 개수를 입력을 했을 때 몇 개의 박스가 필요한가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6차시 실습 문제 파일 만들어 주실게요. 자, 오른쪽 클릭해 주시고 6차시 실습.html. 자, 실습 문제 한번 여기 안에서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오렌지를 담을 수 있는, 즉 하나의 박스에 오렌지를 담을 수 있는 개수를 입력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오렌지 개수를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 parse int prompt 작성하신 다음에 한 박스에 담을 수 있는 오렌지 수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멘트를 정의하고요. 자, 두 번째는 오렌지 parse int prompt 현재 오렌지의 개수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이제
콘솔 로그를 이용을 해서 박스와 오렌지 수가 잘 입력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해서 오픈 윌 라이브 서버 실행해 주시고요. 자, 하나의 그 박스에는 5개씩 담을 수 있고 총 오렌지 개수는 31. 개발자 도구창 열어서 확인하면요. 5와 32를 입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총 몇 개의 박스가 필요한가 입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연산을 좀 해야 될까요? 자, 전체 오렌지 개수를 박스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하나의 박스에 5개씩 담을 수 있으니까 총 오렌지 개수를 5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입력한 숫자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result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오렌지 나누기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해주시고 result를 출력을 해보죠. 자, 취소 누르시고 다시 새로 고침해서 5, 31. 자, 입력을 했더니 지금 어떻게 나와요? 6.2가 나왔어요. 소수점이 나왔죠. 자, 만약에 박스를 모두 담을 수 있었다면 소수점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31죠. 그래서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박스가 6개 하고도 하나를 담을 수 있는 박스가 하나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6.2가 아닌 7이 나와야 맞겠죠. 만약에 오렌지 수가 30이라면 6이라고 딱 떨어져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사망 연산자가 이때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다시 지우시고 자, 이 오렌지를 나누는데 박스로 나누는데 나누어 딱 떨어지는 경우에는 딱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만약에 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플러스 1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발생을 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조건문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값이 0이라면 즉 나누어 떨어진다면 오렌지를 박스로 나누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나머지가 발생을 했어요. 아까처럼 6.2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렌지를 박스로 나누기는 하되 저희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결과가 7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소수점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parse int로 즉 정수로 한번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6이라는 결과에 플러스 1을 더한 7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 빨간 줄이 있는데 네, 0 뒤에 세미콜론이 아니라 물음표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자, 오렌지를 박스로 나눴을 때 즉 32를 5로 나눴을 때 6.2가 나오는데 이 6.2를 parse int로 감싸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과는 6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6과 1을 더해서 결과는 이제 7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로 이동하셔서 취소 누르시고 다시 새로 고침. 자, 5, 31 입력하시면 결과는 7. 자, 다시 새로 고침해서 딱 떨어지게 해볼게요. 하나의 박스에 5개를 담을 수 있고 총 오렌지 개수는 20개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박스의 개수는 4개가 나오는 거죠. 네. 자, 이걸 조금 더 꾸며볼까요? 자, 리절트를 다시 지우시고 자,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백틱 기호를 이용해서 문자열과 변수를 같이 써볼게요. 그래서 필요한 박스의 수 하시고 달러 중괄호 열고 닫고 하신 다음에 리절트 담아주실게요. 그래서 저장해 주시고 테스트 5, 31 필요한 박스의 수는 7개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실습 문제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논리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논리식을 판단하여 참 또는 거짓을 반환하는 연산자가 논리연산자였죠. 그래서 이 not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반대였죠. 참인 경우에는 거짓으로, 거짓인 경우에는 참으로 뒤집어주는 역할. 자, and 연산자는 두 조건식이, 논리식이 모두 참이어야, true여야 true를 반환하고요. 오와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결과는 true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와 연산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건 연산자, 사막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반환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있고요. 만약 결과가 참인 경우에는 실행 문장 1, true인 경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실행 문장 2가 실행되는 경우는 false일 때 동작하는 문장입니다. 네, 그래서 조건문을 배우기 전에 이 조건 연산자를 가지고도 충분히 또 이제 간단한 이 조건문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건식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 사막 연산자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활용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